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출산,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그렇듯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해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갈 길은 아직 멉니다. OECD 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높은 나라로 한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승진, 육아휴직 등 일하는 여성의 근로 환경이 최하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성으로서 꿋꿋하게 남성의 홈그라운드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 사업에서 성공한 여성 기업가가 있습니다. 현재는 여성 경제인을 위해 발로 뛰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대한민국 여성의 경제 활동을 위해 두 발 벗고 나선 사람이 있다. 여성이 마음 놓고 기업 활동을 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단단한 유리천장을 조금씩 깨뜨리고 있는 그녀. 2,500여 개의 회원사를 이끄는 수장. 제8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무경 회장이다. 그녀의 이력은 조금 독특하다. 운원정보학을 가르치던 여성 대학 강사였던 한 회장은 불혹의 나이에 제조업에 뛰어들었다. 그것도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자동차 부품회사 효림산업을 설립한 그녀. 부도난 기계부품 회사를 인수해 창업 초기 일명 화장실 경영으로 직원들과의 신뢰를 쌓아왔다는데 그 결과 직원 15명에서 1,500명으로 1억에 인수한 회사는 매출 8천여억 원의 5개 계열사를 갖춘 그룹이 되었다. 특유의 부지런함을 무기로 효림그룹 회장 및 한국무역협회 비상임 부회장, 경산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팔방미인으로 활동해온 그녀. 아마 임금 인상을 대한민국 여성들이 육아 고민 없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를 바꾸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는 한무경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한무경 우리 여성경제인협회 회장님, 우리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회장님 요즘 좀 바쁘시죠? 예, 여러 가지 지금 아직 연초라서요. 네. 여러 가지 사업 계획도 뭐 개인적으로 회사의 사업 계획이라든가 또 협회나 센터의 1년치 이 생활적인 사업 계획들을 만들고 또 일일이 하나씩 또 그 잘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네. 일정을 체크하고 무엇보다 다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게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유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좀 시간이 많이 지금 여성 경제인 협회장 맡으시면서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해오시는 게 지난해 말에 시작된 건가요? 여성 일자리 허브. 예. 그리고 제가 다른 곳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올해 마지막 임기 정말 꼭 잘 해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자리 허브, 여성 일자리 허브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여성경제인 협회가 세운 여성기업 종합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 일자리 허브는 저희가 중소기업 벤처부의 국고 자금을 받아서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인데요. 우리나라가 정말 능력이 있는 여성들을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설사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결혼과 그리고 임신으로 인해서 대부분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현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도 여성의 경력 단절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여했지만 그 투여한 것만큼 효과가 있는가는 우리 현 여성들은 피부를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처음부터 여성이 경력 단절이 없이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원초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초적인 질문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여성기업 일자리 허브인데요. 여성 기업들 중에서 전문가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성 기업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전문가가 실제로 많이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으로서 어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정말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기업에 있어서 어떤 프로젝트성, 그게 전문적인 일이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성 업무와 어떤 그 전문 인력을 온라인상으로 매칭해주는 그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일자리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플랫폼 안에서 경력 관리까지 해주면 이 플랫폼에서 일했던 여성들이 나중에 혹여 오프라인으로 취업을 할 경우에도 우리가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는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급하는 이 사람이 일했던 그런 경력 증명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신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력 증명서까지 발급을 해주면 최소한의 경력 단절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놀라운 어떤 팩트인데, 일반 사람인데, 스웨덴이나 이런 거 보면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많을수록 저출산이 해소되는 그렇죠. 상관관계가 예. 그 과학적으로 지금 이미 증명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저출산 해소책의 근원 대책 중에 하나가 바로 경력 휴직 여성들에 대한 다시 복귀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좀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될까요? 첫째, 우리가 저출산 문제 이런 거를 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째,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 이 보육시설이 특히 여성들이 애를 출산했을 때 애를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가 굉장히 그 보육시설 확대에 대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보통 우리가 한 6시, 7시까지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뭐 요즘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운동이 있어서 뭐 근로시간 단축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이 있으면 또 일을 하고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육시설들이 한 3시 정도 되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귀가를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귀가 시간에 맞춰 가지고 누군가가 또 그 애를 데리러 가야 되고 근데 어쨌든 이게 한 늦게까지 한 뭐 7시, 8시까지 이렇게 좀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이 좀 더 많이 생기면 아마 많은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제가 여기서 언급할 건 아니지만 결국 저출산을 왜 여성들이 특히 젊은 우리 부부들이 애를 놓지 않겠느냐 하면 교육 비용 때문에 그 감당을 못 하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예. 사교육. 그래서 그래서 이런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전반적인 면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우리 해외 사례 좀 스웨덴이나 이런 유럽 복지국가 보면 사실 남녀의 고용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결국은 우리의 그 걸림돌을 다 제거했다는 거죠. 복지는 국가가 알아타가 시설해주고 뭐 당연히 그쪽 사교육 없겠고 공교육이 정상화됐겠고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회장님. 예, 이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아래에 새로운 제도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정말 많은 제도들이 어떤 뭔가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든가 제도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제도와 정책이 실현되지 못했다면 왜 실현이 안 됐을까? 그걸 정말 연구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면 조그만한 실마리는 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 기업인들을 지금 많이 이제 만나 보시지 않습니까? 예, 특히 예, 협회장으로 예. 활동하시면서 여성 기업인들, 물론 이제 여성 근로자도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또 애로점이 있겠지만 기업인들이 이렇게 좀 토로하는 그런 좀 그 사항들이 좀 있다면 뭐 한두 개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기업인들한테요. 네. 100이면 100명의 기업인한테 다 여쭤보면 제일 힘든 게 팔로. 예. 그러니까 매출을 네. 올리기가 참 쉽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금 문제를 호소를 해요. 아마 그런 문제는 여성 기업이든 남성 기업이든 기업하는 사람이면 아마 다 그 느끼는 애로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 협회가 중점적으로 지금 저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자금 문제는 뭐 우리가 은행을 갖고 있다든가 뭐 이런 금융기관하고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서 뭔가가 아주 우수한 여성 기업인들한테는 뭔가가 금리 혜택을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걸 이제 금융권하고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마침 최근에 저희가 기보와 그리고 기업은행이 여성기업 일자리 허브에 가입을 해서 이 플랫폼에 가입된 회사에는 저희가 일정 부분 그 보증료도 인하를 해주고요. 그리고 기업은행에서 1.5% 금리 인하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얼마 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금융 문제를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회원사 특히 여성기업들이 겪고 있는 이제 이 그 매출 정대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판로 개척에 많은 도움을 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홈쇼핑을 통해서 우리 여성기업 제품들을 론칭을 시켜서 정말 우리 여성기업 제품들이 굉장히 재료나 이런 품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 면에서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잘 몰라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협회에서 여움이라는 우리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인정하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만들었나요? 예. 여움. 예, 여성의 꿈이 움튼다. 예. 여성의 꿈이 움튼다. 예, 그래서 여움이라는 인정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제일 먼저 우리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여움의 인정 브랜드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이제 1기의 여움 회원사들을 모집했고요. 그리고 이제 2기 여움 회원사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분과 그리고 우리 협회 회원이 아닌 다른 여성 경제인의 제품들을 우리가 홈쇼핑에 그 론칭을 시켜서 한 104%, 105%의 효과를 그럼 봤습니다. 여우미에 가입하고 싶은 그 여성기업의 자격 조건은 뭐예요? 일단은 여움은 우리 그 협회의 인정 브랜드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회원사의 하나입니다. 그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여성의 가장 이 기업인들 만나는 애로사항이 판로다. 판로다. 남성 기업인들보다 판로가 개척하기 힘든 이유가 뭡니까? 비근한 애로요. 이제 그 여성이 기업을 한다 그러면요. 남성 기업들한테는 한 3마디만 물어보면 될 겁니다. 뭐 업종이 뭡니까? 뭐 어떻습니까? 근데 여성이 기업을 하면은요. 3마디보다는 더 여쭤봐요. 특히 뭐 은행이나 금융권이나 기관은 특히 더 하고요. 그러니까 여성 기업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남성 기업에 비해서 아직 그렇게 신뢰 어떤 여성 기업이네? 그러니까 보통 기업이면 다 기업인데 여성이 기업한다 그러면 여성 기업이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사고에서 여성 기업이네 이게 한쪽에서 이게 뭐 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떤 제품이라든가 또는 이런 게 아직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요. 여성기업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여성기업이 네트워크가 부족하죠. 네트워크.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남자 사장님들은 이렇게 만나면 저는 뭐 어디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어디 대학 출신입니다. 뭐 하다못해 뭐 예를 들어서 뭐 형님이 우리 같은 만약에 상대방이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뭐 사촌 형님이 나온 고등학교를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 사촌 형님이 거기를 나왔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이 연결을 하려고 그래요, 남성들은. 그런데 여성들은 그 연결고리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약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혈연, 학연, 지연 너무다 보면 이게 부정부패하고 이제 이렇게 잘못되면 이제 새우랑도 차고 이런 건데 그러면서는 어떻게 공정경제 그런 거 너무 따지지 않고 뒷구녕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면 우리가 투명 공정경제 기반은 여성들이 앞서가는 것 같네요. 그럼요. 여성이 통계적으로 부도율이 낮습니다. 남성 기업에 비해서. 부도율이 낮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남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본인의 사업을 설명을 할 때 10이면 15로 설명을 해요. 근데 여성들은 자기의 사업을 10이면 이거를 8답게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더 부풀게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남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뻥튀기 하는데 많이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되겠다고 그냥 퍽 치는데 여자들은 왜 자기 것도 다 얘기 못 그걸 하는 거예요? 못 해요. 그게 생리적으로 아닌 거 못하는 것 같아요. 저 그래서 항상 우리 회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수치도 만약에 내가 매출이 뭐 한 115억 한다 그러면 120억 한다 그러세요. 누가 115억 하는데 왜 120억 했냐고 이렇게 나무랄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매출이 약 115억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20 합니다. 훨씬 더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숫자적으로. 그런데 우리 여성들은 꼭 정말 정확하게 우리 회사 매출은 115억 2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협회장이면서도 여성 기업가로서 20여 년 뭐 쭉 해오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하시는데 효림 그룹인가요? 효림 그룹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이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아니 20여 년을 저기 문헌정보학 공부하시고 강사로 활동하시다가 40세 불혹의 나이에 이 남자들의 세계라고 생각 자동차 부품 산업에 뛰셨어요? 그럼 어떻게 굉장히 의외예요? 제가 사업 시작한 게 98년이거든요. 그때가 이제 IMF 소위 말하는 이제 IMF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많은 기업들이 뭐 좋은 기업도 무너졌고 좋은 기업도 무너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작은 기업들은 더더욱 더 정말 많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때 이제 우연히 저에게 이제 작은 기업 하나를 인수해서 한번 사업을 해볼 생각이 없느냐라는 그런 권유가 있었어요. 어느 분이 그 권유를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요. 그랬는데,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느낌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별로 싫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쭉 한번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쌍용 자동차의 자동차 부품 납품하던 기업이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가 이제 우리나라가 IMF 거의 끝날 무렵인데 보통 자동차 교체 주기가 10년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다 형편이 어려서 자동차 교체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쯤이 이게 10년 되는 주기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해보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야, 종업원 한 10여 명, 매출 12억짜리 회사를 지금 8천억으로 키우셨어요? 문헌정보학 하시다가. 야. 근데 기술은 모르셨잖아요. 저는 기술을 몰랐죠. 저 정말, 제가 인수하고 나서 이제 첫째로 이제 상견례 할 때 제가 그래도 이렇게 잘 보이려고요. 막 머리도 하고 깨끗하게 예쁘게 해서 이제 가서 인사를 했는데요. 저는 그때 첫 인사 장면이 아직도 저는 기억에 남아요. 사람들 인상이 너무나 굳어 있었어요. 그때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회사는 다 직원들 남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뭐, 제 누구누구입니다. 뭐, 그렇게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겠다 했는데, 그분들의 이 표정이 너무나 굳어져 있더라고요. IMF하고 이제 막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저 사람들한테 웃음을 찾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저 사람들하고 눈높이를 같이 해야 되겠다. 우리 직원들하고. 그래서 기업을 끌고 가려면 이렇게 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 문화라는 거는 정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화를 만드는 게 좋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 다음 날인가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저희는 이제 가공업체이기 때문에 항상 슬비에 그 기름들을 많이 뭐 절삭유라든가 이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닥이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기름이 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화장실을 갔더니 화장실이 정말 제가 봐도 제 입이 딱 벌릴 정도로 화장실이 기름때랑 막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거다라는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효림은 화장실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통해서 뭔가 하나를 뭉쳐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살아남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화장실 청소는 내가 하겠다. 예, 남자 화장실이든 여자 화장실이든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화장실 청소를 제가 그때 직접 제가 오너 겸 그때 이제 CEO로 들어가신 거죠. 오너 겸 CEO가 예. 남자 여자 화장실 하겠다. 예. 그리고 이제 슬리퍼를 신고 이용을 하자. 예. 그랬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 공장이 이제 경산에서 조금 이렇게 그 외곽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가 다 화장실이에요. 남자 화장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신발 벗고 뭐 슬리퍼 신고 다니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정작 이 안에 있는 화장실은 이용 안 하고 외부에 있는 화장실들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이용을 하겠지 라는 생각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화장실이 깨끗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두 명씩 이제 외부에 있는 그런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다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제 이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의 가장 큰 포인트는 여기네요. 야, 오늘 정말 눈에 번쩍 드는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인수를 하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때 저희가 예측했던 것처럼 자동차 교체 주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인수를 하고 나서는 정말 주야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돌렸어요. 공장을. 워낙 바빠갖고요. 그래서 이제 차츰 이제 좀 회사도 정상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도 여유도 생기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쌍용차도 납품하시고, 이제 보니까 뭐 어디 수출 훈장도 많이 받으셨어요. 예. 그리고 뭐 나비스타 다이아몬드상? 예. 수출도 그쪽에 어디 상용차가 만든 상이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효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일본에 수출을 해요. 예. 이제 미국에는 그 나비스타라는 큰 그 미국의 그 트럭 회사입니다. 예, 상용차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이름이 나비스타예요? 예, 나비스타 회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슨이라고 해가지고 또 미국의 그 엘리슨이라고 부품 회사인데요. 거기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일본의 미쯔비시 상용 쪽으로 해서 저희가 그럼 또 수출이 납품을- 더 비중이 큰가요? 아닙니다. 그래도 아직은 국내 부분이 많습니다. 국내 부분이 많습니다. 그 우리 여성 기업인으로서 그 와중에 이게 한 20여 년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이런 부분에서 정말 그때는 힘들었다. 뭐 이런 것들 좀 한두 개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제가 초창기 할 때 정말 그때는 여성 기업이 많지도 않았고 또 이렇게 자동차 부품하는 여성 기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좀 힘들었고 결국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2006년인가요? 이제 쌍용 사태 났을 때 그때 거의 우리가 6개월 동안 매출이 없었어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이제 2개 회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효림전공이라고 평택에 있는 회사는 이제 100% 쌍용자동차 거래했기 때문에요. 거기다 매출이 제로였고, 우리 효림산업도 그 당시만 해도 쌍용의 비중이 많았기 때문에요. 거의 매출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 회사하고 같이 하는 식구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참 견뎠던 게 좀 기억에 납니다. 그러죠. 우리 후배, 지금 또 이렇게 힘들게 또 개척하시는 우리 여성 후배 CEO들 분들한테 조언이나 좀 충고를 해주신다면 좀 어떻게 있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성들은 제가 봤을 때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직을 나름대로 몸으로 체득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조직에 대한 그 습성 그리고 조직에 대한 어떤 수직적인 사고라든가 수직적인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성들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서 그런지 굉장히 수평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이런 수평적인 사고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뭐 장점이다. 네. 예, 그렇게들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여성이 사업을 일으키고 기업을 하고 하는 것은 하나의 조직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여성들이 좀 더 조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특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감성의 시대니까 여성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시대가 왔다. 네. 이렇게들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뭐가 유리한가? 이걸 좀 더 우리 여성들이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예. 진짜 이기려면, 성공하려면, 네. 예. 그리고 뭔가 본인이 어떤, 가치를 실현하려면 좀 더 깊은 어떤 연구, 생각,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옛날 우리가 이렇게 매스 프로덕트 시대, 대량 생산 시대에는 우리가 공통된 요소로 제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개별화된 상품, 퍼스널라이즈드 프로덕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별화된 상품에는 이제 여성들이 훨씬 더 디테일한 제품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소비자의 욕구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도 만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 기업들이 성공하려면은 좀 더 디테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디테일을 어떻게 키우느냐? 정말 우리 디테일을 키우려면은 기록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게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이니까 우리 회장님 이제 마지막 1년 남으셨죠? 간단하게 1년 요거 좀 제가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여성기업 일자리 허브를 작년에 론칭을 했기 때문에요. 이제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좀 마련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성기업들에 대한 좀 통계, 그 DB 구축을 좀 확실하게 기초적인 데이터 구축부터 해서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데이터 구축에 지금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회원사를 좀 더 많이 확충을 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법정 단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이제 여성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이슈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 기업이 뭐 어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유형으로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성 기업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육성이 돼야 된다. 이런 걸 저희가
좀 더 자료를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계속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좀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남녀 차별 없는 평등 세상,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회로 가야 한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실천이 뒤따르지 못하고 구두선에 그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성이 깨트리기 힘든 장벽, 이른바 유리천장을 없애자고 최근 국회에서는 속칭 유리천장 방지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식이 함께 가야 합니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한무경 여성경쟁협회장의 바람이 진정으로 우리 모두의 바람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